안녕하십니까. 조세전문 변호사 고성춘입니다. 금요일 저녁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사업 안 하던 때로 돌아가고 싶다. 이 말은 제가 한 말이 아니고요. 저에게 상담을 받았던 어느 사업자, 납세자가 하신 말씀입니다. 지옥불에 떨어져 있다라고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사업을 안 했던 때로 그냥 돌아가고 싶다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사업자들이 참 어려워요. 지금도 이렇게 보면요, 이 문정법조단지를 이렇게 돌아다녀 보면요, 금방 이제 또 들어왔다가 또 없어지고 또 들어왔다가 없어지고, 그러면 없어지면 또 그 다음 사람이 또 들어와가지고 인테리어하고, 또 안 되면은 또 이제 인테리어 그거 한 거 다 치우고 또 그 다음 사람이 들어오고. 그러니까 됐다 안 됐다 됐다 안 됐다 계속 이렇게 반복을 한 거, 그거를 보면 자영업자들이 지금 너무 힘들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안정되게 내가 사업을 해야만이 결국은 돈을 벌 수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사업을 안 할래 안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애기서 연금이라든지 뭐 자산소득이라든지 이런 것이 소득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안정되게 있는 걸로 이렇게 사는 사람 입장에서는 사업을 안 하니까 자영업자의 이제 이 사업하는 분들의 이제 고충을 모르죠. 일단은 이제 이 근로소득자하고 사업자하고 가장 큰 차이점이 뭔지 아십니까? 여기는요, 세무조사 당할 일이 없어요. 세무조사 안 당해요. 이쪽은 세무조사를 항시 당할 가능성이 크다 이거죠. 여기서 세무조사를 당하는 거는 자산이 많아가지고 자금 출처 조사라든지 증여세 조사라든지 상속세 조사 아니면은 개인이 당할 일은 없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사업 부가세 세무조사라든지, 특히 이 부가세 세무조사는요, 사업자만 당하는 거예요. 사업자만. 그런데 우리가 그거를 잘 알아야 됩니다. 이 세금은요, 부가가치세가 있고요, 부가가치세가 있고, 그 다음에 이 소득세가 있고, 그 다음에 법인세가 있고, 그 다음에 증여세, 상속세, 뭐 이런 식으로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사업자가 당할 수 있는 가장 큰 세금이 뭐냐면 이 부가세예요. 이 부가세는 너무 단순해요. 규정 자체가 단순하게 규정이 돼 있다 이거죠. 그런데 이게 엄청나게 무섭다 이겁니다. 무섭다 해가지고 이게 이렇게, 왜? 이거에 걸리면 부도나 버려요, 부도. 그러니까 사업자를 내가 죽이고 싶다 하면 부가세를 걸어가지고 꽉 잡아버리면은, 부가세 매겨버리면은 부도난다 이겁니다. 이런 소득세나 법인세, 이런 증여세, 이런 상속세 이런 것 가지고 사업이 부도나진 않죠. 버티면 되는 거예요. 버틸 수 있는 거예요. 이거는요, 부가세가 왜 이렇게 무섭냐면요. 자, 부가세는 A가 이제 사업자잖아요. A가 이제 매출세액이 있어요. 매출. 이쪽으로는 매입이 있잖아요. 매입이 있다. 그러면 여기서 매출을 내가 1,000원을 했다. 하면 1,000억이다. 여기서 이제 뭐 이게 900억이다 하면은, 이거 이제 10%니까 100억이잖아요. 이게 공급가액이라고. 100억이고 이게 90억에 10%면 이게 90억이다 이거예요. 그러면 100억에서 90억을 빼면은 차액이 10억 나오잖아요. 이 10억의 부가세를 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출을 하면서 이 소비자한테 이거를 받아가지고 내가 이게 국세청에다가 던져주고 내가 이거를 낸 거를 다시 환급을 받으니까 정산하는 과정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빼버리면 그것이 부가세다 이거예요. 이게 국가한테 내야 될 부가가치세다 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거를 안 해줘 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매입세액 공제를 안 해줘. 이건 매입세액 불공제, 매입세액 불공제라고 그래요. 불공제하는 경우가 언제 되냐, 안 해줘 버리면은
100억에서 90억, 이거 90억을 안 해줘 버리면 100억을 내야 된다 이거예요. 10억 낼 사람이 100억을 내야 된다.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되느냐. 사실과 다른 세금 계산서는 다, 이걸로 걸어버리면 돼요. 사실과 다른 세금 계산서. 사실과 다르다 이거. 세금 계산, 사업자는 당연히 세금 계산서를 항시 발행을 하고 아니면 수치를 해야 된다. 이 과정에서 내가 이렇게 이게 이제 사업자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A가 이제 또 A1이 있고, A가 B가 있고, C가 있다 이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가도 될 거를 왜 이렇게 가고 이렇게 갔느냐. 이 사람들 보면은 사업장도 없더라. 사업장 예? 그리고 여기도 직원도 없더라. 그리고 그리고 이쪽에 있는 대표가 또 관련돼 있는 이쪽에 이제 대표를 하더라. 그러니까 이쪽에 사업장의 직원이 대표를 한다든지 형식의 사장들이 바지 사장이 있었다. 라는 식으로 이렇게 되면은 이 사람들은 이게 도관업체다. 도관이라는 거는 거쳐간다는 거, 이 관을 거쳐간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실체가 없다 이거죠. 실체가. 그러니까 명의만 빌려주는 세금 계산서를 끊고 수치하기 위해서 명의만 빌려주다. 그러니까 바지 사업자다라는 식으로 이렇게 보면은 이것이 이게 별것도 없는데 이렇게 되면은 전부 다 이거를 어떻게 됩니까? 이게 가공업체다. 이렇게 점선으로 만들어버려요. 점선으로 만들어버리면 이거 전부 다가 매입세액 공제, 불공제 해버린다 이거예요. 그러면 이쪽에서는 가공 매출, 가공 매입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가산세 때리고 이렇게 달리 이렇게 하고 이쪽도 가산세 때려버리고 어떻게 됩니까? 이쪽은 이제 또 매입세액, 이쪽 업체는 가공 매입세액 불공제 해버리고 이쪽은 이제 매출세액 이렇게 해가지고 계산하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 업체들을 이런 식으로 점선으로 만들면 세금 계산서를 내가 다 하고 대금도 가고 그랬는데 이런 식의 이제 정황들을 잡아가지고 이제 이게 이런 식으로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이 업체를 이런 식으로 점선으로 만들어 버리는 겁니다. 점선으로 이런 식으로. 예? 점선으로 이렇게 만들어 버리면 이 거래도 이렇게 돼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 잡아 버리면 실적들이 이걸 가지고 그럼 이쪽에서 100억 하고 이쪽에서 110억 하고 이쪽에서 120억 하면 이거를 다 더해 버린다 이겁니다. 그러면 330억이 나오잖아요. 330억의 허위 세금 계산서를 계산서를 수수했다, 발행했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330억이나 이게 세금 질서를 위반했다 해가지고 어떻게 처벌을 해버리냐 하면은 과세처분으로 해가지고 과세처분은 처분대로 과세해버리고 그 다음에 고발을 해버려요. 형사고발을 해버리는 거예요. 형사고발을 해가지고 이거는 세금으로 때려버리고 이거는 이제 형을 징역, 실형 아니면은 벌금형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결국은 당하게 만든다 이거. 이 두 개가 플러스 돼버린다 이겁니다. 그리고 양벌 규정으로 해가지고 법인한테도 벌가를 하고 대표자, 행위자한테도 보통 이제 대표자 이렇게 그리고 그 행위를 한 사람한테 이렇게 같이 이렇게 해버리니까 이걸로만 해가지고 돈으로 다 메꿔야 되는 거예요. 돈으로 메꿔야 되니까 이게 벌금형은 나와가지고 벌금 안 내버리면 A가 이제 그러면 이제 150억 나왔다. 150억 나왔다. 그러면 여기도 벌금형은 기본적으로 150억 이상이 돼요. 네. 보통은 이제 특가가 되면은 2배 이상이 돼버리니까 최소로 해도 150억이 나온다 이겁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해가지고 150억 안 내면은 이거는 이제 1000일 정도 3년 이내에서 1000일 정도 노역장 유치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도소 가야 돼요. 이거는 돈은 돈대로 해가지고 돈 안 내면 어떻게 됩니까? 다 압류해가지고 다 공매해버리잖아요. 그래가지고 이걸 조금이라도 재산을 어디
좀 아내한테, 배우자한테 이렇게 돌리면 이거 다 사형으로 또 잡아버려요. 사형으로. 그러니까 죽으라고 열심히 해가지고 이웃 내기도 힘들어 죽겠는데 이 거래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거를 전부 다 이런 식으로 다 부정해버리면은 이게 이제 직접적인 증거가 있는 게 아니고 몇 가지 정황을 가지고 한 5, 6개 정도를 가지고 이 사람들이 전부 다가 가공거래했다 막 이런 식이 돼버리는 거예요. 이 사람들 자료상이다, 자료상이고. 자료상이라는 거는 그야말로 수수료만 먹고 세금 계산서만 이렇게 세금 계산서만 장난하는 걸 말하거든요. 근데 실제로는 거래를 하고 다 사업이라는 것이 제가 이제 이 단계를 가령 이제 갑 단계가 있고 을 단계가 있고 그다음 병 단계가 있어 가지고 이렇게 해 가지고 제품이 나온다 이거예요. 이게 이렇게 그런데 이제 매출이 자꾸 이렇게 큰 의뢰가 많이 수주를 받으니까 내가 이거를 다 제조를 수주를 100개를 만들어야 할 때는 혼자서 다 했어요, 이거를. 그런데 이제 10,000개를 만들어야 된다 하면은 혼자 할 수가 없어요. 혼자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내가 이게 주력인 내가 갑은 내가 하고 을은 분사를 시키는 거죠, 분사를 시키든지 아니면 다른 제3자한테 의뢰를 하는 거죠. 이런 병의 단계, 이쪽에서 있는 제조 단계는 이런 식으로 다 이제 나눠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애기소 커지고, 애기도 커지고, 애기도 커지면 나중에 이렇게 해가지고 같이 이제 계열사가 되고 이런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믿을 수 있는 사람들한테 또 이렇게 해야 되니까 친구라든지 이렇게 믿을 수 있는 사람은 네가 이거 한번 해봐라. 내가 이거 밀어줄게. 예? 이거 되는 사업이니까. 그러면 이 사람들이 들어와가지고 내가 열심히 할게. 이런 식으로 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쪽에 노하우가 갑한테 있기 때문에 갑의 노하우를 받아가면서 초기에 성장을 하는 거죠. 사업 초기가. 자, 그러면은 갑하고 을하고 병이 이렇게 다 분리가 됐어요. 그러면 처음에 여기서 이제 이 사람들은 이쪽은 이제 100억을 할 때 이 사람들은 1억부터 시작을 해야 되잖아요. 영원에서 시작을 해야 되니까 이것도 다 영원이잖아요. 그런데 이쪽에서 밀어주는 게 있기 때문에 초기 매출을 10억 정도라든지 10억을 했다 이거예요. 이것도 10억을 했고 이런 식으로 성장하면서 이쪽이 1,000억 될 때 이쪽도 100억 되고 이쪽도 100억이 되고 이쪽이 이제 1조가 되면은 이쪽도 1,000억이 되고 이런 식으로 성장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업 초기라는 것이 가장 중요하잖아요. 사업 초기에 내가 죽으면은 날아가는 거예요. 날아가는 거. 그러니까 인테리어 비용도 안 나온다 이겁니다. 그렇지만 내가 사업을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내가 안 되리라고 생각하고 사업하는 사람 누가 있어요? 다 잘 되리라고 생각하면서 용을 쓰면서 내가 고생해가면서 마음고생해가면서 모든 걸 여기다가 시간과 정열을 투자를 하잖아요. 그러다 보면은 우리가 경제활동이라는 게 우리가 경제활동이라는 게 활동이 1 플러스 1 플러스 1은 3이다 이렇게 되는 경우가 어딨냐 이거예요. 항시 이거는 경제라는 거는 생명활동이에요. 생명하고 같다 이거 생명체다 이겁니다. 생명체가 꿈틀꿈틀하고 다 변수가 있는 거 알 수가 없어요. 오늘 이렇게 소나기가 와도 갑자기 또 쨍하고 찔 수 있고 내일은 또 구름이 찔 수도 있고 갑자기 눈 올 수도 있고 막 그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측 불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1 플러스 1 플러스 1은 3이다. 그러니까 갑 플러스 을 플러스 병 하면은 이거를 분리를 하려면은 이쪽도 사업장 가지고 이쪽도 직원 가지고 이쪽도 나름대로 또 이제 매출처를 가지고 매입처를 가지고 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야말로 그렇게 했을 때 분리해라 이렇게 하면은 언제 사업하냐고요 지금. 그러니까 사업이라는 거는 50%의 가능성만 있으면 일단 벌리고 나머지 50%는 뒤에서 이거는 선을 먼저 벌리고 후 이거는 수습한다. 이게 사업으로 성공한 분의 어느 이제 노 회장님이
말씀을 저에게 해주신 말씀이에요. 사업은 이렇게 하는 것이다. 그러면 내가 일, 병, 단계를 다 만들어가지고 회사 만들고 뭐 거기에다가 자본금 다 넣고 거기에가 사무실 내고 직원들 다 뽑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다 해가지고 하다가 언제 타이밍을 맞추냐 이거. 타이밍이라는 거는 하다가 그러자 남녀 간의 사랑도 하다가 간 보다가 다 지나가 버린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안 된다 이겁니다. 이 타이밍은 냄새를 맡는 그 순간에 딱 잡아야 된다 이겁니다. 그런데 이게 세법이 세금이라는 게 나를 따르라고 그래요.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라. 경제활동이라는 게 내 이 세금이 내 세법, 내 세무공무원이 내가 이렇게 하라는 대로 해야 된다. 내가 보는 시각대로 안 되면 안 된다. 그러면 이거 전부 다가 가공이다. 너희들 자료상이다. 사실과 다른 세금 계산서. 나는 전부 다 사실과 다른 세금 계산서로 해가지고 전부 다 맵석 불공제하고 가산세 매기고 다 그렇게 하겠다. 그리고 형사 고발하고 조세범 처벌법, 특가법 위반 막 이런 식으로 그냥 쌍둥이처럼 따다다다닥 하게끔 돼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처음에 와가지고 세무조사 한다고 와가지고 막 이렇게 나 이게 자료상이구만, 자료상. 이거 뭐가 있어요, 뭐가. 이건 아닙니다, 아닙니다. 이렇게 막 이제 강력하게 반박하면은, 당신하고, 말이 잘 안 통하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은근슬쩍 그런 말을 하죠. 그러면은 세무사가 이렇게 납세자를 위해서 자꾸 이렇게 뭐 하다 보면 그런 말 들으면은 내가 책임을 질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은 이 사람들하고 세무공무원하고 말이 잘 통하는 사람을 누군가 하면서 소통해가지고 또 예전에 뭐 같은 과에서 근무한 사람 찾아내가지고 뭐 붙여가지고 또 하면은 또 그 사람 걱정 말라고 내가 가서 하면 된다. 그런데 실제로 가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자기하고 이야기할 때하고 달리게 분위기는 좋게 해주거든요. 그런데 결과는 어떻게 됩니까? 과세되고 고발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인맥으로 될 수 있는 거 자꾸 저도 이렇게 상담하면서 납세자들을 만나면은 자꾸 이렇게 인맥으로 세무사가 뭐 인맥으로 해준다 뭐 이렇게 자랑하는 분이 있는데 그 사람들 말이 전부 다 사실이라면 그러면 우리나라 세무공무원이 전부 다가 돈 받고 세무조사하고 뭐 과세하고 그런 걸 그건 아니거든요. 그거는 아니다 이겁니다. 이 세금 계산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세무공무원들이 좀 잘 생각을 해봐야 된다. 세금 계산서라고 해가지고 위장거래, 가공거래 이런 부분을 함부로 이렇게 나는 이렇게 보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 게 아니다 이거죠. 그러니까 값을 이렇게 있으면은 이쪽으로 이렇게 가야 되는데 실물은 이렇게 이동을 했다 이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거쳐가지고 갔으니까 이렇게 가는 게 맞는데 이거를 거쳐가지고 갔으니까 이거는 가공거래로 보겠다 하고 갑을 병인데 이거 자료상인데 이거 전부 다 가히 없는데 세금 계산서만 했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쉽게 단정해가지고 해버리면 어떻게 되느냐. 사업자는 흑자부도 흑자가 부도되는 경우는 뭐냐 하면은 흑자부도 되는 경우가 바로 그런 거다 이거예요. 여기가 대기업이 있는데 대기업의 1차 밴드다 이거예요. 밴드가 해가지고 여기가 650억의 매출이 있는 업체다 이겁니다. 근데 여기 와가지고 과세를 해가지고 150억에 과세를 해버린 거예요. 150억에 과세를 하니까 나중에 이 사람 이렇게 해가지고 결국은 어떻게 되느냐. 여기 상장회사였는데 이 150억에 과세가 되면 공시를 해야 돼요. 공시하게 되니까 사람들이 주가가 금방 이렇게 내려가 버리니까 어떻게 됩니까? 부도 나버린 거예요. 부도 나가지고 결국은 나중에 보면은 이제 폐업 파산까지 한 거거든요. 그런데 그 과정에서 이 150억의 과세가 나중에 부실과세로 취소가 됐다. 라고 한다면은 어떻게 하겠느냐, 실제로.
이게 나는 이미 다 죽어놓고 시체 만들어 놓고 나중에 이제 미안하다 부실가세 우리가 했는갑다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회복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 업체에 사람들이 1000명에 가까운 직원이 있었다. 그러면은 이 1000명에다가 곱하기 3만 해도 가족이 3000명의 직원들이 다 뿔뿔이 흩어지는 거 아니냐, 이거. 흑자 부도가 이렇게 해서 난다. 세금 때문에 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사업을 안 해보면은 잘 모르는데, 세금의 무서움을 모르는데, 이걸로 한번 이렇게 세금 계산서 부가세를 당해버리면은, 이런 말을 저절로 하신다니까요. 사업 안 하던 때로 되돌아가고 싶다. 이거예요. 지옥불에 떨어진 것 같다. 그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공무원 상대하는 것이 그렇게 어려워요. 공무원 상대하는 게. 그리고 수사관한테 저도 이렇게 예전에 KBS 정현주 부가세 이렇게 법인세 조정 사건 때문에 제가 그때 이제 참고인으로 가서 조사를 받아본 적이 있어요. 근데 검사가 탁 나가면은 수사관이 머리를 이렇게 쥐어짜면서 세금은 쥐납니다 막 그래요. 그런데도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뭔가를 결과를 내려고 하다 보면 막 억지를 쓸 수도 있는 거죠. 공무원이 그래요. 공무원이 이게 내가 이게 억울함을 호소하는데 도대체 왜 저럴까? 억울한갑다. 이렇게 생각하고 한번 더 말씀해 보십시오. 내가 한번 더 들어볼게요. 경청해 볼게요. 그리고 내가 혹여나 잘못해가지고 억울한 사람을 만들어내면 내가 안 되지. 이런 마음으로 하는 공무원만 있으면 우리나라가 요순사에 이미 돼버렸죠. 근데 이거 내 실적으로 잡아야 되겠다. 실적 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한 직급 승진해야 되겠다. 이거 아쉽게 이렇게 빡세게 몰아붙여가지고 아쉽게 해가지고 좀 뒤로 좀 내가 대접 좀 받아야 되겠다. 뭐 이런 사심을 가진다든지. 아이고, 이거 내 일도 아닌데 무슨 뭐 그냥 국세청이 어른이 잘했겠어 하면서 그냥 오케이 하면서 그냥 자백해, 자백. 빨리 자백해봐. 막 이렇게 해가지고 자백 안 해? 하면 구속해볼 거야. 막 이런 식으로 해. 빨리 자백해 하고. 기소해가지고 형사법원에 가면은 뭐 국세청이 뭐 지금까지 그렇게 해놓고 나서 뭐 지금 와서 엄한 소리를 해. 뭐 또 이런 식으로. 다 가지가 개편인 경우가 많아요. 근데 그런 분들이 무슨 좋은 말 많이 해. 검사했던 사람이 세상을 위한다고 법원에 있던 사람들이 뭐 세상을 위한다고 하는데 본인들이 사업을 해본 적이 있냐 이거예요. 본인들이 사업을 직접 해본 적이 있느냐. 맨날 나무 조직이 사업을 한다 해도 결국 나무 조직에 들어가가지고 조직 속에서 근로소득자였을 뿐이지. 그러지 않습니까? 실제로 우리나라 대통령 중에서 사업한 사람들이 있어요. 사업을 해가지고 성공한 사람들이 있습니까? 사업을 해봐야 돼요. 사업을 해봐야 이 세금이 얼마만큼 이렇게 뼈저리게 올가매는지 그거를 알 수 있다.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공직에 있는 사람은요, 세상을 많이 아는 것 같아요. 저도 그러더라고요, 옛날에. 사건을 많이 하다 보면. 그런데 그게요, 이렇게 창호지에, 문풍지에 구멍을 이렇게 뚫어가지고 그 문풍지를 이렇게 그 세상을 보면서 자기가 세상을 많이 한다고 그래요. 그런 착각을 하게 됩니다. 근데 나와봐야 알아요. 제가 모셨던 이제 어느 고위 공무원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야, 성춘아, 내가 공직 안에 있을 때는 세상이 다 보였는데 막상 나와보니까 아무것도 안 보여야 그러더라고요.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그러니까 제3자로서 보는 거하고 당사자가 돼가지고 세상을 겪는 거하고 완전히 차원이 틀리다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이 사업자는, 우리나라 사업자들은요, 이 사업자들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거예요. 이 사업자들이 부가가치를 창출해줘야만이 우리나라가 국부가 창출이 되는 거예요. 파이도 커져야 나눠 먹을 것이 있는 거예요. 파이를 키울 사람은, 소를 키울 사람이 존재해야죠. 그래야 소를 키워가지고 소고기라도 먹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냥 공직에 있는 그 사고방식으로 그냥 정황을 가지고 이거 가공이야, 뭐 이게 자료상이야, 막 이런 식으로 허위야, 사실과 다른 그렇게 해서
뭐가 좋냐 이거예요. 뭐가. 그게 나라가 지금 뭐 그렇게 잡아가지고 자료상은 진짜 잡아야 될 사람들은 정해져 있는 거예요. 세금 계산서 장난 그것 가지고 한번 하게 돼가지고 그 수수료만 먹어도요. 그 사람들이 1년에 3억씩 4억씩 연봉 소득자예요. 3년형 살아도 그런 사람들하고 진짜 거학들이 있어요. 공제를 안 해줘야 될 그런 공제들을 엄청 해주는 사람 그런 경우들이 있다 이겁니다. 그런 경우들이 혹여나 없는가 찾아봐가지고 1,000억, 2,000억, 3,000억 막 이런 거 공제를 해줘야 될 거 아니 추징을 해야 되는데 오히려 공제해 준 부분들이 있는가 진짜 그런 사건에다가 집중을 하고 그리고 우리나라 국가 세금을 이렇게 빼돌리는 전체 구조가 있는가 이 부가세 빼먹는 구조가 국가 세금 빼먹는 구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찾아내야 되는 거예요. 그런 거를 찾아내야 되는데 막 지금 이렇게 열심히 이래가지고 그나마 사업 초창기 1년도 안 된 사람들 그냥 막 이렇게 크려고 하고 있는 거를 그냥 팍 짓밟아버리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해서 뭐가 좋냐 이건 뭐가. 나라가 국부가 증가가 되냐 부가가치가 창출이 되냐. 저는 그런 부분에서 국세청 내에 있을 때도 항상 말하는 게 자료상 조사. 이건 문제점이 있다. 그리고 무슨 자료상이 100% 자료상이 어딨냐. 그리고 파생 자료를 하면은 현재 가가지고 다 확인하고 해야 되는데 또 그거를 그냥 에이 내 실제가 아니니까 그냥 파생 자료 그대로 그 취지대로 그냥 과세해버리는 거지 있지 않나. 그리고 뭐 수사기관에서 그렇게 불기소 받아도 그거를 무혐의 받아가지고 그걸 내도 아이 그쪽에서 낸 거하고 우리하고는 국세청하고 틀려. 이런 식으로 하지를 않나. 그러니까 우리가 세정 질서가 뭔가가 한번 확실하게 투명하게 공개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정리를 해야 될 필요가 분명히 존재한다. 납세자 여러분, 세금은 여러분들의 바로 옆에서 여러분들 어느 순간에든지 미끄러지기만 하면 목재고 옥죄일 수 있는 그런 강력한 무기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항시 조심하셔야 된다. 세금은 사업하는 분한테는 부가가세가 진짜 무서운 겁니다. 부가세 안 내보면 몰라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